네,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네, 7월입니다. 7월 첫날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새로운 지방정부가 일제히 출범했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장들이 지난 6일 지선에서 선출된 새 장들이 지방정부를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자, 겸사겸사 7월 초하루 제가 보통 주말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만 네, 월화수목 열심히 일하고 금토일 자기 휴식과 충전 또는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갖자라는 게 제 최근의 모토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말 시사 진행을 하지 않는데 오늘은 또 날이 날이는 만큼 새 정부가 첫 외교 무대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는 날이기도 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지방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 그림자를 좀 걷어낼 수 있는 그런 행보가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새 지방정부의 출범 이런 이야기들이 겹쳐서 뉴스를 한번 볼까 합니다. 국민권익위 관련 오늘 좀 썩 마땅치 않은 뉴스가 있죠. 예, 그 국민권익위 관련은 따로 살피기로 하고 이 새 정부, 새로 들어설 지방정부들요. 그리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윤석열 정부 관련해서 시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가 더 곤두박질 쳤습니다. 무려 4%나 더 떨어졌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잘 판단해야 될 겁니다. 제가 순방 기간 동안에도 조금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갖고 한번 원인을 찬찬히 분석해 보시라고 했는데 민심이 심상치 않다.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일선 언론에서 노출되는 뉴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접촉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들려오는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고 겸해서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귀국을 이제 했으니까 또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와 어쨌든 정책 기조를 좀 최대한 맞출 수 있는 이전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어두운 지방 정부의 그림자가 많이 걷어졌으니까 일단 서울만 하더라도 그렇고 경기 지역도 일단 의회 구조가 많이 바뀌었고 단체장은 민주당의 김동연입니다만 선거가 개운치 않았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선거 무결성 관련해서 잘 주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봐야 될 뉴스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당면에 있는 일단 화물연대 파업에서 참패를 했어요. 근데 이 민노총 일은 이제 전국 곳곳에 들불처럼 계속해서 아마 릴레이 하듯이 일어나지 않을까. 춘투, 하투, 추투 이러면서 투쟁 이름을 붙이면서 산업 영역 전반으로 이게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쿠팡 물류센터 관련. 예. 쿠팡에서도 오늘 문화일보인가요? 문화일보의 사설을 보면 쿠팡에서도 민노총 행패, 윤 정부도 기업도 원칙 대응해야 이런 주제로 사설을 내놓고 있어요. 이거 화물연대 파업에서 일단 백기투항을 해버렸죠. 윤석열 정부. 제가 그래서 시사강공에서 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이제 들어오면 국내 정치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될 큰 축의 한 축입니다. 노동계. 최저임금이 9,620원에 일단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경영계도 또 민노총 쪽에서 또 다 퇴장한 가운데 기권한 가운데에 결정된 거라서 공익위원하고 한국노총만 참여해서 결정된 거라서 이게 쉽게 아마 수긍되기 어려울 겁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대원칙을 윤석열 정부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라는 형태로 뒤로 꽁무니를 빼면서 어쨌든 또 물러서버리는 셈입니다. 그렇죠? 노동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일단 쿠팡. 예. 지금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부터 서울 쿠팡 본사 점거 농성을 하고 있대요. 근데 아예 막 사옥 내 바닥에다가 돗자리를 깔아놓고 술판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꼴이 빚어지니까 쿠팡 직원들이 경찰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경찰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아니,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겠다, 엄정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말뿐이다라는 거죠. 그냥 다 놔두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쿠팡 직원들의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어떤 일이 글이 올라오고 있나 하면, 총만 안 들었지 테러범들과 다를 게 뭐냐. 예. 총만 안 들었지 테러범들과 다를 게 뭐냐. 아마 대다수 국민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도대체 법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목청 놓고 깽판 치면 또 어쨌든 쪽수 많으면 뭐 상관없네 뭐 이런 거예요. 이 나라에서 법이라는 게 뭐냐, 힘없고 빽 없는 놈만 작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거 정리하겠다 그랬는데 화물연대 파업에서 백기투항했어요. 네, 그 후유증이죠. 자, 쿠팡 경찰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일단 이 위탁관리업체, 건물관리 위탁업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물류자회사에서도 그렇고, 예, 업무방해, 어, 공동건조물 침입, 퇴거 불응 등 혐의로 고소 조치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업체들도 있죠. 파리바게뜨 사건도 있었고, 진로 쪽도 있었죠. 소주 물류 쪽. 예, 이쪽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소송을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손해배상 소송 이런 걸 지금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 민노총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 정권이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투, 춘투 일정을 쭉 늘어놓고 있잖아요.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가 사정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죠. 더 떨어질 거다. 심지어는 미국 증시만 하더라도 50%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 지금보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데 정부의 태도는 뭐냐라는 거죠. 정부 태도는 뭐냐는 거죠. 민노총은 어차피 막무가내 식으로 불법을 계속 자행할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정부. 이제 사용자 측은 곱게 안 놔두겠다는 거죠. 사용자 및 그 다른 민노총이 아닌 어떤 조합원들, 노조원들 이런 쪽은 그냥 못 두고 보겠다는 거죠. 예, 고소고발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뭐냐라는 거죠. 특히 치안 담당하고 있는 경찰 태도가 뭐냐, 경찰 입장이 뭐냐는 거죠.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라라는 거죠. 왜 자꾸 우물쭈물하냐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뭐냐라는 거죠. 법치의 모습은 뭐냐. 이게 이제 큰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아직 뭐 어떤 산별 또는 전국적 그런 어떤 행동은 보여지지 않고 개별 전투 형식으로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위 간복이죠. 화물연대에 이어서 지금 운수노조가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이제 좀 더 전면적이고 좀 더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될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자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장들. 이제 오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이게 월북이지 아니냐, 유권에서 하단할 수 없다, 뭐 이런 형태인데요. 이 권익위 관련해서는 따로 뽑아서 하겠습니다. 국가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하고 방통위 등등등 이런 쪽이 지금 현재 다 알박기 되어 있는 거죠. 네. 이런 쪽은 좀 다른 형태로 따로 뽑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권익위,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이런 쪽은 따로 뽑겠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요, 정부기관 곳곳에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 문재인의 사람들이 알박기 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요 공공기관들 일전에 우리가 한번 살핀 바가 있습니다만 다 알박기 되어 있습니다. 네. 에너지재단, 뭐 아시아문화재단, 국토안전관리원, 항공공항공사, 뭐 마사회, 도로교통공단, 농어촌공사 등등등 전부 다가 문재인의 사람들로 알박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일이 뭐 거론할 필요 없이요. 특히나 국민권익위는 부패 청산에 관련된 소위 말해서 공익제보를 주로 다루죠. 부패 방지 관련해서. 그런데 이 지금 전현희의 국민권익위가 보여준 모습, 과연 그랬나요? 과연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뭐 대표적인 일례로 뭐 따로 살피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일례로 지금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김태우 수사관, 조국 사태 때의 그 유재수 뭐 등등등, 그다음에 울산 선거 이런 등등 공익 제보를 한 이 공익 신고라고 했나요? 공익 신고자 지위는 인정하지만 공익 신고자는 맞다라고 하는데 기타 이런 인사에서 불이익 이런 거에 뭐 보호 대상은 아니다. 뭐 어정쩡한 그 당시 청와대하고도 갈등이 빚고 뭐 이런 스탠스를 취했던 게 있죠. 네. 그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알박해 하고 있어요. 사전 예방 또는 또 어떤 의미에서 권익 관련해 가지고 보호 의무를 다해야 될 국민권익위가 오히려 뒷짐지고 있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정권 편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뉴스 또 하나로 어제 잠깐 여러분들이 뉴스로 접하셨을 거예요. 소주성의 가장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인 한국개발원장, KDI 원장, 이 사람도 지금 버티기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국책연구기관이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어떤 의미에서 지원하고 홍보하는, 그걸 뒷받침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면, 국민의 선택이 바뀌면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자는 적어도 바뀌어야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담아낼 사람들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소주성을 앞장서서 외쳤던 사람이 KDI 연구원장을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법정 임기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법정 임기라는 게 여러분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임명한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바뀐 거잖아요. 임기가 다 했든 어쨌든 간에 임기가 다 했다 하더라도 그 임명권자가 속해 있는 또는 그 임명권자와 성향을 같이 하는 정치 집단에서 다음 정권 계승자가 나왔으면 모르되 전혀 다른 쪽에 정반대의 진영 또는 위치에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새 대통령이 됐어요. 선출이 됐어요. 달리 표현하면 국민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국책연구기관 적어도 최소한 그 이름을 달고 있는 기관의 책임자 리더는 자진 용퇴를 해야죠. 네? 이게 국민의 선택이라는 엄중함을 무시하고 법정 임기,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법률 해석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뭐 고지식하게 교과서적으로 해석하면 법정 임기지만 엄밀하게 하면 이게 국민 선택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버티기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아마 거론된 사람들 제법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거론된 사람들 볼까요? 대략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 이걸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하고 주도한 사람이 바로 홍장표잖아요. 이 사람 KDI 원장하고 있어요. 네? 이 홍장표가 한 게 뭡니까? 최저임금, 이걸 마구잡이로 올렸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 이렇게 뭐 용어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고용 참사를 초래했고 자영업의 줄도산을 초래한 주역이죠. 홍장표 KDI 연구원장. 버티는 거예요. 이게 국책연구기관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이것도 예산 낭비입니다. 국고 손실입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법정 임기라고 항변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직권남용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임명권자가 바뀌고 기조가 바뀌면 그 법정 기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실효성이 없다고요. 임명권자가 그 법정 임명 기간이라는 것은 임명권자가 임명한 동안에 그냥 기분대로 너 그만두면 좋겠어. 이 사람 할래. 이렇게 임의적으로 교체를 못하게 하는 거죠. 업무상으로 또는 법률을 위배하거나 업무상으로 과오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임명권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의미에서 법정 임기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국민의 선택이 바뀌어서 그거와 같이 운명을 해야 될 기관들, 그거는 정치도 이상으로 누구나 알아도 상식이잖아요. 법 해석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성문법 국가라고 하지만 법 해석에 있어서 조문보다가 더 우선하는 것은 그 사회의 관습과 관행과 상식 조리란 말이에요. 근데 버티고 있어. 법으로 보장된 임기래. 이런 놈들이 어딨나요 도대체. 이런 참 희한한 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임비라고 해가지고 관련 법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용인하는 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야말로 산하기관들 그거 막 몰아내고 했던 그게 문제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이를 버티고 있어요. 홍장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직속, 청와대 직속 정책기획위원장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이거로 그 직책을 맡으면서 적폐청산이라는 걸 소위 말해서 주도했던 정혜국 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 사람도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하고 지역발전위원을 지낸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것도 버티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자리 수석으로 소주성에 적극 가담했던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 또 버티기 하고 있어요. 국정기획자문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를 지냈던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장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려 200여 곳이라고 합니다. 200여 개 공공기관에 버티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 일전에 우리 한번 다뤘습니다만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지금 버티기 하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만 딱 그만두겠다 그러고 21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22개인데 21개 직속위원장이 버티고 있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대통령 직속위원장이 버티고 있다. 법정 임기라는 걸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법 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전 정부, 자기네들을 임명한 사람이 맡고 있던 그 정권의 정치 철학, 정책 노선과 다른 새로운 권력 담당자가 공무 담임을 하게 되면 그만두는 게 정치 도의이고 법 조문 해석의 상위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희한한 논리를 갖고 와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국정을 회방 놓는 거지. 그냥 발목 잡기 수준이 아닙니다. 깽판 치는 거죠. 몇몇 사건들이 있었죠. 소위 블랙리스트. 그래 뭐 우리도 블랙리스트다. 하여튼 희한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윤 정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귀국했어요. 민노총 산을 어떻게 넘을 건가?
이 200여 개 기관에 알박기하고 계속해서 국정에 발목을 잡고 회방을 놓고 있는 이 집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 국민들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법부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법정 임기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대대적인 토론회를 하든 뭐 여론전을 하든 국정 어떤 의미에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몰아내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이 한다고요? 검찰 갈 길 바빠요. 지금 밀린 그 부패 청산하기도 소위 문재인 정부 적폐를 수사하고 청산하기도 허덕여요. 자, 이 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국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즉에 넘을 수 있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무엇 때문인지 소위 선거 무결성,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지금 4.15 부정선거가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데가 비례대표 포함하게 되면 전국에 120군데가 넘잖아요. 120여 곳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계류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법정 시한을 안 지켜요. 훈시 규정이다고 그러고 버티고 있잖아요. 이거 중앙선관위가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죠. 지역선관위가 부장판사들이 맡고 있죠. 법원에 의해서 선관위가 속된 말로 장악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거 뭐 그냥 속된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상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제도적으로. 이런 나라가 드물죠. 그러니 어차피 뭐 수사를 하든 뭘 하든 사건화돼서 넘어오면 재판은 저가 한다는 거예요. 너 맘대로 하라는 거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 재판이 안 되고 있어요.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시한 180일 이내에 선거 소송을 끝내라는 그걸 안 지키고 있어요. 2년이 지났는데 이러다가 임기 다 돼간다고.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어느 한 곳도 판결이 난 곳이 없어요. 겨우 재검표 진행된 곳 한 대여섯 곳? 네. 그 다음에 이제 결심 선고를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결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인천 연수울 한 곳 정도. 나머지는 지금 뭐 공판이 언제 되는지 결심이 언제 될지 기약이 없어요. 개점 휴업이에요. 이 법관들 이제 차차 뭐 어떤 의미에서 저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임기 되면 바뀌겠지만 헌법 재판관 포함해서 대법관들이 바뀌겠지만 자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들 처벌할까요? 윤석열 정부 지금 태도로 봤을 때 예, 이것 때문에도 아마 지지층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상당히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넘을 거냐? 이 국회 지금 국회 보면은 가관인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예. 뭐 언제부터인가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국회는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비는 계속 꼬박꼬박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일 날 국회의장 선출을 하겠다라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들고 나왔어요. 네, 법사위 줄 테니까 사개특위 해라. 뭐 이런 이제 옵션을 걸면서 나왔어요. 옵션 걸지 마라. 뭐 너들 마음대로 국회의장 선출하면 지금 국회의장을 민주당에서 선출하겠다고 후보로 추천해 놓은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네? 내 몸속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 국회가 제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 참 집권당 꼴도 제대로 하고 뭐 있지도 못한 국힘당이지만 그러니 뭐라 그래요? 특정 정파에 기울어진 그 국회의장 선출 너 그런 식으로 해봐라 재미있는가 이런 소리밖에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국힘당 꼴 한번 보십시오. 네? 해수부 공무원 이야기 탈북 어부 북송 강제 북송 사건 그런 게 나오도 국정조사 이야기 한마디 못합니다. 이런 무기력한 국힘당 꼴에 지금 국회 넘어야 할 산이 국회입니다. 뭐 국회는 진즉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거 말이죠. 4.15 총선 관련 선거 무결성 시비가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소고발 사건 들어온 거 대법관들도 다 고소고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제목으로. 이 수사만 제대로 하더라도 이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제가 봤을 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국민 여론이 확 일어나죠. 이걸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입 다물고
무시하고 회피하고 있는 주요 언론들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국민 민심이 확 달아붙을 거예요. 이게 사실이구나. 언론에서 안 다루니까요. 심지어 국힘당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이준석 계열 애들 계속해서 엇박자 놀고 있어요. 선관위 대변인처럼 해왔잖아요. 저놈이 이제 내야 되고 뛰어나가겠죠. 뭐 지 해놓은 짓이 워낙 형편없는 짓을 해놨으니까 뭐 어디 가겠어요? 저거는 이제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고 거의 뭐 봐야 되겠죠. 네. 지 밑에 있는 애, 지 심부름 했다라고 보여지는 애가 입건돼 있으니까. 자, 그 바람에 이게 선거 무결성, 여러분 소쿠리 투표, 뭐 사전 투표 문제 많이 봤잖아요. 전산 조작 이야기 시비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배춧잎 투표지, 뭐 화살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뭐 어떤 의미에서 투표 관리관 도장도 없는 투표지, 그게 재검표장에서 그걸 대법관이라는 놈이 유효표로 했다는 거죠. 그 놈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돼 있어요. 노태학이라는. 최근에 화살표 투표지 유권해서 희한하게 내려가지고 지금 또 고발 들어갔죠. 네, 이런 중앙선관위 뭐 제도 개혁은 둘째 치고라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안 할 거냐라는 거죠. 안 할 거냐. 객관적 의심 정황이 이렇게도 많은데 이렇게도 많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부짖는데 참 엄청난 일이지만 해수부 공무원과 그 가족의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가 이 엉얼해진 선거 무결성 문제 때문에 엉얼해진 피멍이 든 이 사람들을 이 많은 타수를 다 외면한다. 그냥 단순하게 덩치로 보게 되면 해수부 공무원 그 가족하고 이 집단하고의 무게 중심을 바라는 거죠. 특정 민원 해결만 한다고 해서 국정 지지도 올라가지 않는다.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정말 국가 정체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회계망측한 행동, 그걸 바로잡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는 상징으로 삼는 것은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근간 질서가 뭐라는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게 선거제도인데 이 선거 무결성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분야의 전문가들, 나름대로 식견이 있고 양식이 있는 사람들, 신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절 외면하고 있어요. 일절 외면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도 이준석과 같은 그 이준석 계열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그 계열 사람들, 하태경, 이준석 이런 사람들 있죠. 김기현, 뭐 권성동 예를 들면 이런 부류들처럼 그렇게 국힘당 그 지도부라고 하는 소위 그 사람들하고 같은 스탠스를 취하면 윤석열 정부 앞날 보장 못한다. 민주노총만큼이나 큰 저항 세력이 같은 진영에서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곧바로 윤석열 정부가 곧바로 몰락하는 거다. 자, 윤석열 정부 이제 첫 외교 무대에서 상당히 성공적이죠. 성공적으로 지금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지는데 국내 문제는 이렇게 산적해 있다. 민노총 어떻게 넘을 거냐. 대통령 직속이 포함해서 국책연구기관 곳곳에 공공기관 곳곳에 알박기되어 있는 최소 200여 곳에 알박기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의 잔재를 어떻게 걷어낼 건가. 어떻게 자기 이 기조에 맞는 사람으로 국정을 해갈 거냐는 거죠. 해갈 거냐. 국회 어떻게 할 거냐. 지방정부 저게 장악된 것 같지만 그 밑에 지방정부 밑에도 공공기관이 수두룩해요. 거기 다 알박기되어 있고 공무원 조직, 정부 조직 내 곳곳에 알박기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운동권 조직들, 시민단체라고 이름을 빌고 있는 민간단체라고 이름 빌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각종 그 인력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말썽 많은 TV에서 김어준 하나도 지금 어떻게 함부로 못해가지고 어영부영 그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죠. 안 하는 거지. 어영부영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겨우 조례 만들어가지고 밀어내겠다. 예산 안 주겠다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윤석열 정말 어떻게 할 거냐. 이 산 넘을 수 있냐는 거지. 네.
자, 오늘은 어쨌든 첫날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지금 돌아오는데 지방 정부는 출범하는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예, 일단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4%가 떨어졌어요. 앞으로도 더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지 세력이 오히려 이탈할 수가 있고 오히려 적대 세력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배신감 때문에. 민노총은 어떻게 할 거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 어떻게 할 거냐? 국회는 선거 무결성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정리가 된다고 봤는데 계속해서 딴점 피우고 있어요. 국책연구기관 이하 문재인 정권 알박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정부가 바로 해결해야 될 당면 현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 정책당국장들 잘 귀담아 듣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사공감 정리를 하고요. 국민권익위 관련은 따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